경기를 떠났던 슈퍼리그 4강전 두 번째 경기 얼라벨과 SK팀의 경기. 드래곤 로드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얼라벨이 완전 SK를 압박하고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이제는 처음 만나는 올드타운이거든요. 네, 네 글자로 함축할 수 있는 묵사발. 네, 묵사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SK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있었을 텐데 네. 기대감을 묵사발로 만들었어요. 크게 눌리면서 아주 SK팀이 힘든 상황을 맞았습니다. 올드타운 사실상 두 팀 모두 올드타운은 진수할 수밖에 없어요. 12주 만에 처음 나온 맵이에요. 저도 올드타운은 정말 올드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 롱타임 도시예요. 굉장히 지성인인데요. 숙련한 영어 실력을 잘하는 올세민의 설명과 함께 올드타운.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경기 만나볼까요? 여기까지 잘 올라온 팀들이 4강전에서 번번이 무너지네요. 지난번 주 경기에서도 올레도 완전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너졌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이제 경기를 이제 계속 중계하다 보면은 네. 그 말하자면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인 면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역시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올드타운 같은 경우는 뭐 양팀 모두에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산구에서 경기를 펼치다가 마치 갑자기 물레동에서 경기를 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뭐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다른 네. 동네 가서 하는 것 같은 뭐 아니면 특설 무대 막 이런데. 네, 괜히 불편해요. 네, 역시 내 동네 같지 않고 내가 장래 같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숙식하던 기거하던 곳에서 이게 사람이 생활을 해야 이게 좀 뭔가 잘 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주 가던 PC방 아니면 괜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켜키는 정적이요. 감정이 좋아요. 네. 상대방이 들어올 만한 지역을 이렇게 미리미리 그 스타이프가 커팅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돌격수들에게 라이플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런 플레이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SK팀이 분위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올타는. 왜냐면 보급 창고에서 조용준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조용준도 뭐 잘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준호도 잘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올타를 잡아야 SK 입장에서는 올타를 잡아야 막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하나 뒤에. 이원식. 이원식 선수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대로 B사이트 녹을 뻔했어요. 네. 또 나왔습니다. 문관영이 마무리 중에서 1라운드를 막아냅니다. SK. 네. 사실 이런 그림이 첫 번째 세트 때도 나왔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이기더라도 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세트 드래곤 로드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나갔고 네. 중계하는 저로서도 좀 약간 소금을 더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쉬운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준호가 3킬, 이원식 1킬. 야, 이러면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는데요. SK. 그러면 굉장히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는 SK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런 거 한번 해줌으로써 기세가 완전 확 가는 거거든요. 네, 빨리 추스렸어요. SK가. 맵이 올타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올타운 자체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6대4 정도의 비율로 수비가 좀 좋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아주 10분 잘 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패턴인 거죠, SK의. 이쪽 나왔습니다. 이원식이 4킬째를 만들어주면서 두 번째 라운드 막습니다. SK 올타에서 분위기를 슬슬 만드는데요. 네, 반대로 지금 얼라이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트였던 학생들이 수줍하네요. 네. 첫 번째 세트에 보여줬던 그런 자신감은 좀 없습니다, 많이. 아무래도 이제 맵 자체가 얼마나 익숙하느냐, 익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도 좌지우지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를 나타내는 거는 순발력과 센스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맵에 대한 이해가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우등생들의 비결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실제로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안 했겠지만 어쨌든 난 모르니까 기업에 안 가봤으니까. 네. 네. 어쨌든 기초가 튼튼하다는 걸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사회에 대해 불신이 많아요. 네, 아니, 교과서 뭐 공부했다잖아요. 어쨌든 난 우등생이 아니니까. 네. 어쨌든. 맞아, 그렇다니까. 아니, 기초가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맵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이해도 바탕 들어가는데 이원식!
깜빡에 눈이 멀어서 이원식한테 녹은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원식한테 녹는 타이밍 자체가 워낙 쉽게 녹았어요. 이거 소리가 와다다다닥 쏟아지다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결과적으로 이준호에게까지 3개 라운드를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네요. 네, 지금 맵에 대한 이해도, 맵에 대한 이해도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맵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어쨌든 얼라이브의 선수들이 상당 부분 많이 뒤지고 있다. 네. 뒤처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3라운드까지 모습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가장 걱정했던 맵이 얼라이벨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올드타운이었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올라벨뿐만 아니라 그 어떤 팀을 갔다가도 ESU를 제외하고는 아마 올타는 다 걱정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올타 자체가 이번 시즌 와서 처음 등장하는 맵이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올타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다른 팀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맵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담감을 뒤뜰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먼저 상대편 2명을 자르면서 이번에는 얼라벨이 공격 포인트를 올릴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내밀었네요. 조용준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관영 선수 입장에서는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게 숫자를 이미 2를 잃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를 극복해내려면은 내가 좀 약간 반갑습니다. 네. 오버하는 플레이를 오버 액션을 통해서 내가 숫자를 좀 더 맞춰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충분히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번 라운드는 얼라벨을 얻어냈습니다. 뭐 시도 SK가 지금 현재 이 올드타운에서는 정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SK가 막느냐, 이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못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전 분위기가 많이 달려있을 거예요. 왜냐면 맵 밸런스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나와 있는 밸런스는 60%대 40%. 그렇죠. 그 60%가 수비란 말이에요. 블루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5라운드일 때 한 라운드가 20%를 잡고 그러면 지금 공격 성공률 20%를 보인 거거든요, 얼라이브엘은.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까지 따르게 되면 40%.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분위기는 비록 뒤졌지만 어쨌든 남는 장사는 못했지만 본전은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갈까요? 근데 SK는 본전 하면 안 되거든요.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SK는 마지막 라운드 딱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남으면 장사 왜 합니까? 그렇죠. 얼라이브엘은 솔직히 뭐 본전치기 해도 첫 번째 세트를 땄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우르르 들어요. 이원식. 이거 이원식 잡고 뒤쪽 윤영식이 2명. 그리고 윤영식. 이거 A 사이트를 너무 쉽게 내줬어요. 정답. 이렇게 되나 이제 문관영 혼자 남았는데 결국 한 명 잡았습니다. 빠져야죠. 윤영식이 이번에 4번째 킬을 달성하면서 2개의 포인트를 얼라이벨에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대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지막 라운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라운드로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분위기가 달렸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 라운드로 얼라이벨을 따냈기 때문에 사실은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트를 따낸 얼라이벨은 본전치기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SK는 전반전을 완전히 손해봤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를 손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를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얼라이벨. 하지만 SSK팀 입장에서는 그 만들어준 분위기가 너무나 아쉽거든요. 4개 라운드 그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자신의 팀일 것이었는데 자, 후반전 이런 살아나고 있는 얼라이벨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을지 공격의 SSK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단 2개의 공격 포인트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요. 이게 얼라이브의 두개 공포인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잘했다고도 보는 게 네. 이게 7라운드 공격 포인트제에서 2포인트면 그냥 보통 이럴 텐데 5라운드에 가서 2포인트라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SK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SK가 3포인트를 따내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역시 감사합니다. 남성 사람들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지성인입니까요? 여성분이 안 보여요. 여성분들 좀 덜어서 써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네, 여성분들한테 제가 머리 한번 만지게 해드린다는데도. 그렇죠. 만지기 싫다는 거예요. 네, 위협적이니까요. 네. 그런데 더 위협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정재묵과 이승규는 아예 지붕 고치로 올라갔어요. 야, 이거 완전히 그 더록에서 그 감옥 진입했을 때 그 완전 그 진입조들 그냥 망가질 때. 그렇죠. 그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감옥이죠? 그거 지금 있잖아요 거기. 알카트라즈. 거기 들어갈 때. 그 위에서 지키고 있는 그 포지션인데 다들. 네.
들어가면 센터로 들어가면 다 녹여버리겠다는 그 포지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조용준이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왔어요. A 사이트로 가버렸어요. 그럼 알카트라즈 뻘쭘해져요. 완전 부끄럽죠? 네. 지붕 고쳐 올라가는데 아무도 그냥 고장난 데가 없대요. 집어서 내려와요, 이거. 네. 자, 이미시 보설치 SCK. 자, 근데 설치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웅크러들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정윤 뒤쪽 윤현식. 너무 웅크러든 거 아닌가요? 공격하는 쪽에서. 아, 이거 뭔가요? 잘 잡아놓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잘 잡아놨는데 SCK. 장악을 해놓고 제가 이거는 그 슈퍼리그뿐만 아니라 마스터리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항상 어느 지역이든 장악을 하고 나면은 장악을 하고 났을 때 상대방의 숫자를 줄여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네. 영역이라도 따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땅 따먹기 하듯이 영역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숫자가 5대5 그대로의 상황이었는데 SK팀이 영역 자체도 못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서른 했지만 얼핏 보기에는 SK가 유리한 것 같지만 실상 SK는 쪼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서 안에 너무 갇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중간에 계속 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더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러보시면 얼라이벨은 상당히 상대편을 압박하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상대편 영역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거든요. 윤현식과 박지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숫자를 하나 줄여놨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SK팀이 첫 번째 라운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못 이긴 거는 결국은 영역 자체를 조금 더 넓혔어야 되는데 적어도 5명 중에 한 3명 내지는 4명 정도는 좀 더 펼쳐서 나가줬어야 돼요. 오히려 가능하다면 농구장까지 나가서 싸웠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업 병력이 오게 되죠. 그러면 수비 병력이 더 두터워지게 되고 백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뒤쪽 이거를 또다시 숫자도 4대5였는데 네. SK팀 경기 운영을 너무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호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숫자적인 우세 SCK가 갖고 오곤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재묵과 이승규가 남아있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지금 정재묵 이승규 선수는 아직 스나이퍼니까 정재묵 선수한테나 누구한테 여기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 있었거든요. 이승규는. 이렇게 되면은 SK팀의 동선을 알 수밖에 없죠. 남아있는 선수들이. 네. 돌아왔습니다. 2명 A사이트 지역을 들어왔습니다만 SCK팀의 체력이 얼마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전이 붙었을 때의 그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없더라도 조금만 더 영역을 넓힐 필요는 있거든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예상되는 포지션은 좋지 않아요. 놓쳤어요. 좀 이승규 선수가 잘한 거죠. 네. 본인의 옷깃을 살짝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설레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옷깃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잡을까 말까를 망설일 때 이게 처음 여인을 만나면 그런 느낌 얘기하는데 정재묵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호의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놓쳐요? 이준호! 해결사 이준호! 역시 이준호! 해결사 역시! 정말 위험했는데 이준호가 잡네요. 배짱 있어요 이준호. 네. 배짱이라고 외모에 써있어요 이 선수는. 외모만 봐도 배짱스럽죠? 네. 근데 진짜 이거는 더군다나 그 초반에 그 TRG가 미스샷이 나고 바로 권총으로 바꿨을 때 대글로 바꿔갖고 쐈을 때 졌구나. 왜? 이준호가 체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오늘 만약에 SK가 이기게 된다면 이준호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네. 네. 힘겹게 일단 1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SK 그 후반전 세 번째 라운드. 자, 이제 동점을 향한 그 길 그리고 역전을 향한 그 길을 서서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SK. SK팀이 첫 번째 세트에 너무 이제 일방적이다 싶게 경기를 당하다 보니까 네. 두 번째 세트 모든 라운드가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렇죠. 꼼꼼하게 본인들은 이제 굉장히 확실한 게 ESU죠. 그렇죠. 이번 경기의 승자가 ESU의 상대입니다. 바로. 그렇죠. ESU 누가 이기든 어쨌든 ESU하고 붙게 되는 선수들이니까 팀들이니까 이제 ESU는 당연히 와서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준호가 또 날리면서 안쪽 들어오는데요. 앞에서 돌격수들이 좀 더 뛰어줘야 됩니다. 이승규 정동현 진화가 당했고 지금 이승규 화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승규의 플레이를 예측할 수 있죠. 네. 오른쪽 이승규 화면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왼쪽에 그 쪽창문을 본 거예요. 쪽문을 본 거예요. 네. 조용준이 이렇게 2대2 상황에서 정재목이 뒤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봤나요? 시간이 55초 그죠 설됐고 이렇게 되면은 정재묵 바로 이쪽 돌아오고 있어요. 정재묵과
조용준이 양쪽에서 옵니다. 양쪽에서. 이준호의 위치가 그렇죠. 야, 이준호. 지금 말씀을 딱 들려 그러는데. 네.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문관영이 잡아주면서 동점을 만드는 성공했어요. SK. 지금도 이제 1대2 상황이고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도와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준호 선수의 위치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관영 선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 정재묵 선수가. 그랬을 때 백업하는 게 조금 너무 뻔할 수도 있으니까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 그래도 문관영 선수가 잡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네 번째 라운드. 자, 기세를 타고 있는 SK. 자, 얼라이벨 역시 좀 빡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기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순간 안 던지나요?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안쪽 뒤로 한번 살펴보고 양쪽에 없는 걸 파악하면서 순식간에 에이스 장악. 더블은 어쨌든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 정정 선수를 잡아내고 그 더블 라인업을 어쨌든 망가뜨렸기 때문에 SK팀 입장에서 단지 한 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수비의 균형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런 거는. 우용준이 여기서 또 해결사 역할을 해주나요? 자, 이준호 푸는데요. 우용준이 시원하게 잡아주네요. 야, 이거 마지막 라운드 가네요. 막나, 이른바 막나. 네. 이게 막나를 얼라이벨이 막아주면 이거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올타운의 승자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 1승 1무와 1무 1패인 상황에서 세 번째 세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SK팀 입장에서는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꼭이요. 네. 지금 잘해왔거든요. 근데 경기 자체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상대방이 나올 만한 위치를 계속 그 덫을 파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만약에 이번 세트를 이겨서 마지막 세트를 간다 해서 치면 마지막 세트에 과연 또 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너무 정형화되면 상대방이 읽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의도는 꼼꼼하게 플레이하기 위함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마지막 세트 가면 그것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번 라운드에서는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 뭐 팽팽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분위기 하나. 둘, 정재훈이 둘. 설마 셋. 뒤에 박주호가 옆에 있어요. 정재훈 박주호가 그냥 다 쓸어버리네. 청소기 성능 아주 좋아요. 완전 빨아들였어요, 얼라이벨. 야, 이렇게 되면 2대2 상황에서 5일턴의 승자 없는 상황에서 무승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됐네요. 네, 근데 지금 얼라이브 S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기분입니다. 네. 화장실 갔는데 비데도 없고 휴지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힘든 상황에서 역한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무승부로 이거 아까운 그런 한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SK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쯤에서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그 패턴 플레이. 너무 패턴 플레이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수비하는 입장은 굉장히 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준 SK팀의 뭐랄까요, 좀 마지막 라운드는 좀 한번 속공을 했었어야 되는 거 됐지 않았느냐. 나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약간 그 텀을 페이스를 약간 늦춰섰던 그 흐름 결과적으로 SK에게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맵 올드타운 이제 무승부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로 갑니다. 제 3보 참고 현재 1대0으로 얼라이벨이 때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무승부기 때문에 무승부만 나와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세트는 어쨌든 비기기만 해도 얼라이벨이 이기는 거고 뭐 반대로 SK팀은 가야 돼.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운명의 세 번째 세트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